네, 안녕하세요. 리얼스탁의 박철순입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아무래도 지금 중국 우한발 폐렴에 대한 리스크가 확대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아시아 증시가 급락세를 보였고요. 국내 증시도 역시나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다 오늘 3%대 아쉬운 모습을 보이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일단 지금 대다수의 종목들,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이라든지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모두 다 맥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 그중에 상대적으로 시장과는 반대로 오히려 급등세를 보였던 업종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오늘 제약바이오 업종 중에 급등이 나왔던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자, 아무래도 우한 폐렴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관심이 몰리면서 급등을 보였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래서 지금 사실 오늘장이 급락을 하면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지금 전략을 짜야 될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이실 텐데요. 자, 일단은 급락이 나왔다고 해서요. 모든 종목을 다 현금화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실적이 좋고 성장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추가 매수를 통해서 보유 단가를 더 낮출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철저하게 실적 위주의 종목들 위주로 종목을 구성을 해 놓으시고요. 반면에 실적이 좋지 않고 오히려 부진이 되는데 재료로 어떤 막연한 기대감으로 보유하고 있던 종목들은요. 과감하게 지금 쳐내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 우한발 리스크가 지금 부각이 되면서 증시가 조정을 받을 때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더 안정적인 종목으로 재편할 수 있는 시기로 이용하시는 것이 굉장히 현명한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사실 저희 이제 회원분들 같은 경우도 이번 주에 대대적으로 종목을 변경하기로 지금 얘기를 해놨습니다. 이번 오히려 조정이 신규 종목을 편입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저가 매수의 기회로 이용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번 주에 상당히 공격적으로 좀 베팅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역시나 실적이 받침이 되고 개별적으로 뭐 알려지진 않았지만 회사 내부적으로 성장 모멘텀이 있는 강한 상승 재료가 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지금 포트를 구성할 예정이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 지금 또 시장이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 주셔서 부담 없이 상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조정 시즌을 이용해서 공격적인 베팅 들어갈 테니까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요. 오늘 이제 시장이 무너지면서 대다수의 업종들은요. 업황과 상관없이 일단은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방송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약바이오, 특히나 이런 폐렴 같은 전염병 관련된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는 무슨 제약바이오 업종이라거나 또는 예방하는 데 사용이 되고 있는 마스크라든지 이런 대체제를 갖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오늘 오히려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자, 오늘 급등했던 종목들 살펴보면요. 대표적으로 뭐 모나리자나 50, 그리고 파루, 그리고 이글벳, 그리고 메가 ECS가 있었는데요. 자, 주가를 한번 볼게요. 자, 메가 ECS도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지금 3거래일 연속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갭 상승을 해서 아예 그냥 시초가부터 그냥 상한가를 기록했죠. 물론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은 없었지만 일단은 최근에 급등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모나리자 같은 경우도 역시나 지금 올해 1월 달이 되면서부터 서서히 반등 흐름이 나오면서 결과적으로는 급등세가 지금 거의 뭐 5거래일 가까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중국 우한 폐렴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대안이 없잖아요, 사실. 전반적으로 지금 증시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 단기 수급이 몰리면서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모나리자뿐만 아니라 50도 마찬가지로 오늘 상한가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파루도 마찬가지죠. 이번 달에 상당한 주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대표적인 이런 뭐 대재열병이나 이런 전염병이 나왔을 때 이슈가 되고 있는 이글벳도 상당히 시장 대비 강한 흐름 보이면서 오늘 12% 가까운 상승률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죠. 자, 그렇다면 지금 계속적으로 이런 중국 우한 폐렴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따라 붙어야 되느냐? 아니면 어떤 종목들을 사야 되냐?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자, 이글베, 파루 이런 관련주들 조금 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오늘 시장이 단기적으로 폭락을 했죠. 자,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구정을 지났기 때문에 증권 거래일이 좀 줄어들었죠, 이번 달에. 하지만 해외 시장 계속 열려 있었습니다. 뭐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기존에 먼저 시장이 계속 열려 있었던 글로벌 주요 국가들 같은 경우는요, 이미 단계별로 일별로 주가가 조금씩 하락을 해서 결국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긴 휴식을 지나고 개장을 했기 때문에 해외에서 빠진 것만큼 한 방에 좀 빠진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또 최근에 환율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이런 외국인들 자금 이탈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오늘 폭락이 좀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왜?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환차손을 조금 피하기 위해서 매도 물량을 강하게 쏟아놨기 때문인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 수급을 보면요.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한 45억 원 규모밖에 매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순매도가요. 그 이유는요. 역시나 지금 관련주로 묶여있는 폐렴 관련주로 묶여있는 종목들이 대다수 코스닥에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여기는 좀 베팅을 했거든요. 기관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이 어떤 수급 상황만 봤을 때 종합 수급상으로는 외국인들이 안 파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특수한 뭐 제약바이오 같은 업종으로 몰렸을 뿐 전반적으로 다른 종목들은 다 수급이 굉장히 꼬인 상태입니다. 자, 그렇지만 일단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자, 사드도 그랬고요. 그리고 메르스도 있었죠. 과거에 이런 전염병 관련된 이슈들이 터졌을 때는요. 보통 단기적으로 뭐 길어봤자 2달 안에서 대부분 원래 수준으로 주가가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즉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중국 이제 우한 폐렴이 국내 증시라든지 글로벌 증시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장기화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빠졌을 때 저가 매수의 기회로 이용하는 게 훨씬 더 향후 미래를 봤을 때 훨씬 더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 어떤 종목은 베팅을 하고 어떤 종목은 팔아야 되느냐? 단 하나입니다. 지금은 실적입니다. 자, 그런데 실적이 단순히 흑자만 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요. 지금은요. 실적이 연도별로 그리고 분기별로도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런 매출이나 순이익, 영업이익과 같이 양적인 부분만 성장하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영업이익률 또는 ROE와 같은 자기자본 이익률, 자본 대비해서 이익이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즉 질적인 성장까지 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요. 오늘 시장에서 상당히 잘 버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요. 주가도 잘 버티고 있지만 시장이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을 때 본래의 위치로 회복하는데 굉장히 짧은 시간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점이죠. 실적이 좋지 않은 기업들은요. 지금 주가가 급락한 이후에요. 다시 원위치로 회복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만큼 회복 기간이 오래 걸리게 되면 당연히 기회비용을 잃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기다가 실적 시즌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좋지 않은 기업들은 상당히 낙폭을 더 확대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철저하게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종목들 실적을 보셔야 돼요. 재무제표 꼭 확인하시고요. 최소한 매출액, 영업이익, 그리고 순이익,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질적인 지표죠. 영업이익률과 자기자본이익률 정도는 꼭 확인하시고 성장이 좀 더디거나 이제 꺾이고 있는 종목들이라면 지금 과감하게 정리를 하셔야 될 때입니다. 하지만 실적이 좋고 이제 성장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기다가 2020년도에 업황이 좋은 그런 산업 안에 있는 종목들이라면요. 오히려 지금 낙폭이 나왔을 때 오히려 추가 매수를 통해서 일단 단가도 낮추시고요. 평균 매수 단가도 낮추시면서 주식 보유량을 더 늘리셔서 오히려 원점에 회복했을 때 더 싼 가격에 여러분들이 종목을 갖고 있는 상황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종목 철저하게 실적 위주 종목들로 베팅을 하셔야 되고요. 거기다가 일단은 제가 좋은 종목들, 실적이 올라가는 종목들은 지금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추가 매수를 할 때 전량 현금을 다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 아직은 충격이 다 끝난 상황은 아닙니다. 악재가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추가 하락에 대한 염두를 좀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현금을 특정 종목에 추가 매수를 하실 때는요. 최소한 3번에서 4번 정도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분할 매수를 하다가 단기적으로 또 반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추세가 다시 반등 추세가 나오면서 상승으로 추세가 만들어졌을 때는요. 나머지 있는 현금을 다시 다 전량 베팅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단은 지금은 아직 추세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첫 번째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장 추세를 봐야 돼요. 그래서 추세가 형성되기 전까지는 철저하게 자금을 분할해서 특정 종목으로 매수하는 전략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지고 있는 종목들
무조건 지금 재무제표 보셔야 됩니다. 실적 안전 종목들은 확실하게 정리하시고요. 실적 좋은 종목들로 비중을 오히려 모으시는 게 훨씬 더 좋다는 점. 하지만 비중을 높일 때 분할 매수로 접근하셔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지금 어떤 업종이라든지 종목을 넣어야 되느냐? 자, 똑같습니다. 최근에 계속 여러분들께 작년부터 업황이 좋은 섹터들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역시나 지금 가장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 것들은 가장 큰 섹터로 보면 IT 쪽입니다. IT 부품주들에 대한 관심은 당연히 필요한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뭐 5G 관련된 종목들도 필요합니다. 5G 산업은요, 작년이 이제 첫 번째로 상용화가 됐고요. 올해 이제 본격적인 성장이 시작이 됩니다. 특히나 미국이랑 중국이 지금 공격적으로 5G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연도에 5G 산업의 성장성은 작년보다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5G 관련된 기업들, 뭐 KMW나 오이솔루션, 솔리드 등 굉장히 많이 있죠.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 5G를 첫 번째로 상용화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갖고 있는 기술력 전 세계 최고 순위이기 때문에 5G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관심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역시나 2차 전지 관련된 시장도 필요합니다. 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요. 자, 뭐 로봇이라든지 뭐 수소차라든지 뭐 하이브리드카, 전기차 등등등 너무나도 다양한 영역에 사용되고 있는 핵심 부품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는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고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섹터로 지금 분류를 하고 있고요. 업계도 그렇게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장을 하면 했지 2차 전지 시장이 하락할 확률은 거의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거기다가 올해 같은 경우 이제 전기차라든지 수소차 관련된 시장의 급성장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소재를 만드는 기업들도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셔야 됩니다. 뭐 첨보라든지 뭐 후성이라든지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 핵심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 특히나 실적이 받침이 되는 종목들 역시나 지금 오늘 주가가 빠졌을 때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매수까지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는 업종이겠고요. 역시나 2차전지 이후에 뭐 수소차라든지 그리고 폴더블 폰 관련된 종목들도 이번 연도에 굉장한 성장률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일단 개인적으로는 5G와 2차전지 그리고 수소차와 폴더블 폰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에 대한 베팅이 중요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5G라든지 이런 종목들 산업이 워낙 크고 하다 보니까 종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5G만 보더라도 5G 관련주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선별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웬만하면 지금 유튜브라든지 이런 컨텐츠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유망 업종이라든지 그중에 선도 기업 또는 관심 종목들 중에 그래도 리스크를 좀 줄이면서 안정적으로 베팅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런 종목들은 사실 제가 컨텐츠를 녹화해서 올려드리다 보니까 바로바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좀 변동성이 심해질 때는 제가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뭐 대응 전략을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다는 점은 좀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오늘의 결론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길게 갈 것 같지 않다. 장기화될 확률은 굉장히 적다라고 보여지고요. 분명히 단기적으로 반등흐름 나오면서 본 위치를 회복할 확률이 높은데 그렇다면 지금 실적이 굉장히 좋은, 실적이 성장하고 있고 업황이 좋은 종목들을 미리 지금 선점할 기회가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성장 가능성이 높은 업종들 안에 있는 종목들 너무 많이 올랐던 종목들도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KMW도 굉장히 많이 올랐었고요. 오이솔루션도 마찬가지죠. 자, 이런 종목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셔서 매수하기 어려웠던 분들 오히려 지금 폭락했을 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이용할 수 있는 시기가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증시가 좀 꺾인다라고 해서 너무 힘들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전략만 잘 만드셔서 준비를 해 놓으신다면 반등 나와서 회복을 했을 때 오히려 폭락 전보다 보유량도 늘고요, 주식도요. 그리고 수익률도 더 높아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요. 지금 조정장을 굉장히 전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용을 하셔야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이제 회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주에 적극적으로 이제 종목 재편을 들어갑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지난주부터 조금 이제 정리를 좀 하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자, 지금 이제 조금 이제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어떻게 지금 전략을 세워야 될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시면요. 혼자 끙끙 앓고 있으실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하락장에서는요.
투자 마인드가 굉장히 많이 흔들리거든요. 가지고 있던 투자 원칙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가이드를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상담 전화 주시거나 또는 뭐 댓글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댓글에도 특정 종목들 남겨주시면 최대한 제가 설명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그런 것 창들, 채널들 계속 이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 위기를 좀 극복할 수 있도록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국내 증시에 악재로 작용했던 중국 우한 폐렴 관련된 특징 종목을 좀 알아보면서 지금 조정장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극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컨텐츠 활용하셔서 과감하게 실적 좋지 않은 종목들은 확실하게 정리하시는 게 그 무엇보다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리얼스탁의 박철순이었습니다. 내일 또 좋은 컨텐츠로 인사드릴게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